경기도 파주갑의 윤우덕 의원입니다. 이렇게 총리의 후보자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다른 인사청문보다 상당히 막중하고 중요한 인사청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 정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우리도 제대로 검증해보고 싶고 또 국민들도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정도는 좀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말로 상식적이고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인가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좀 봤어요. 7남매의 사실상 장남이시고 가족이 오손도손한 또 때로는 또 뭐 갈등도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가족으로서 건강한 시민이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 전 대통령님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에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셔서 큰 불행을 겪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 역량이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또 네 번째는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에 있어서 소통과 그리고 이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당이 된 지 저희도 뭐 한 보름밖에 안 됐어요. 주로 도덕성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의 의원님들이 또 그리고 언론이 함께 검증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검증을 하면서 이낙연 후보자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시죠. 제 질문은 61가지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리고 또 뉴라이트 측에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새누리당에서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많은 움직임을 가졌죠. 실제 건국절 제정 의도가 뭐였는지 매우 궁금했어요, 저도.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대한민국에 건국절이라는 게 있는 건지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2015년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12월 28일 일본 외교부, 우리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 일들 중에 참 저로서는 기가 막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결속 결정, 그리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지라는 성급한 결정, 그리고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인 것, 그리고 이 12.28 위안부 합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힌 게 12.28 위안부 합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외교부 장관이 했습니다. 자, 외교협상에서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 더 이상은 논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다시는 재론하지 않겠다. 좀 확대 해석하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이게 끝났다는 것을 사인을 보낸 신호를 주는 그런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로부터 어떤 협의도 없었고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외교부 장관이 이제 이런 무모한 합의 결정 합의문도 없는 상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로서 취임하신다면 과정을 좀 조사해 보고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나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는지 등을 좀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제주 4.3 항쟁에 대한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한국의 현대사의 큰 비극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4.3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돼서 대통령이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까지 발전한 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피해자 신고를 안 한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그 당시에 일본으로 이제 피신을 한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그 당시에 이 양쪽으로 좀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청년계 쪽에 있었던 분들이 전혀 신고를 못했다는 거예요. 최근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혹시 그 추가적으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살펴주시기를 그렇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여수순천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예, 4.3과 마찬가지로 현대 굴곡진 역사의 큰 비극이었습니다. 단지 4.3보다는 좀 여순 사건의 해결이 좀 더딘 그 어떤 특수한 형편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 명예회복 이런 식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16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군사정변으로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원의 판결이든가요,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곳이 많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예, 오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마지막 질의로 자유한국당에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리면서 또 청문회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책임 총리제 말씀이 나와서 우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책임 총리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국무위원의 제청권 또 해임 건의권 뭐 이것 때문에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부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님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후보자로 지명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대통령 하기 나름이거든요. 총리로서의 권한을 많이 허용을 해주시면은 책임 총리다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고 지시를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이건 뭐 그냥 대독 총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 평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선 궁금한 게 1호 지시, 2호 지시 이렇게 그 중요한 국정 현안에 관해서 지시사항을 많이 내리시고 또 지금 또 각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시는데 이때 우리 후보자님한테 그 지시에 대통령의 그 지시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 절차라든지 의견을 물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후보자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도 꼭 짧게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지시에 관해서는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단지 총리의 제청이 필요한 자리와 청와대 실장급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통일 외교 안보 노선과 관련해서 자주파와 동맹파가 노선 투쟁을 벌이고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은 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양자택일의 단계에 올 때 우리 후보자님이 총리가 되시면은 어느 쪽에 서실 겁니까? 그건 마치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처럼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특사께서 얼마 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간이 의장과 어디 앉아서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시진핑과 면담하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사드 철회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더 이상의 추가 제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게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6.25 때 우리 통일을 저지하는 그와 같은 참전을 했을 때의 시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남북 분단 상황을 고착화시켜서 자기들의 그 말하자면 국익을 도모하겠다, 완충지대를 두겠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명줄은 이제 중국만 어떻게 다 잡으면 끝낼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나흘 만에 김정은이가 SRBM이라고 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중국이고 뭐고 우리는 없다. 뭐 특히 대한민국은 없고 우리는 오직 상대하는 게 미국이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탄도 그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 수석은 북핵은 지금 따질 단계가 아니고 그 미사일 증강 배치가 현안이니까 우리는 남북 대화를 빨리 재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보죠.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 특보께서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막상 그렇게 중국을 쪼여서 해보다가 안 되고 SRBM까지 김정은이가 발사를 하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게 틸러슨 국무장관인가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북핵 동결을 전제로 우리가 대화도 할 수 있고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때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 특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드 철회까지 지금 이 체제에서 논의가 되는 마당에 그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통일을 멀게 하는 북핵의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북은 핵을 계속 갖고 있고 그걸 운반 수단인 미사일도 고착화되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는 사드마저 방어용 무기마저 미국으로 도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고 하는 여당 대표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있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 수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자금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는 존중돼야 하고 대한민국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고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대화가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아까 문정인 특보의 말씀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문제 아까 나와서 말씀드리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키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 건국절 얘기가 나왔는데 건국절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가 더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국론이 분열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5.18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이거 국민총의를 얻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민주화 운동의 정신 저도 아주 숭고하게 믿습니다만 이게 과연 그래갖고 지방선거 때 개헌이 되겠습니까? 약속했으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5.18을 담는 걸 전제로 해갖고 그게 추진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냐고.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서 그 작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맑아짐과 동시에 기온이 쑥쑥 올라 더워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아직도 구름이 머물러 선선하고 일부 지역에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 남해안, 영남 지역은 저녁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그 사이 강원 영서 남부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영남 내륙과 또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과 강원 북부지방은 아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낮 동안 덥겠습니다. 서울은 최고 28도, 춘천은 29도까지 오릅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구와 전주 기온 모두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지금 비로 인해 곳곳에 안개 낀 곳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다가올 주말에는 또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지 정말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는 게 있는 건지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2015년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12월 28일 일본 외교부, 우리 외교부 장관이 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 일들 중에 참 저로서는 기가 막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결속 결정, 그리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지라는 성급한 결정, 그리고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인 것, 그리고 이 12.28 위안부 합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힌 게 12.28 위안부 합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외교부 장관이 했습니다. 자, 외교협상에서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 더 이상은 논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다시는 재론하지 않겠다. 좀 확대 해석하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이게 끝났다는 것을 사인을 보낸 신호를 주는 그런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로부터 어떤 협의도 없었고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외교부 장관이 이제 이런 무모한 합의 결정 합의문도 없는 상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로서 취임하신다면 과정을 좀 조사해 보고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나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는지 등을 좀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제주 4.3 항쟁에 대한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한국의 현대사의 큰 비극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4.3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돼서 대통령이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까지 발전한 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피해자 신고를 안 한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들 중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에 있어서 소통과 그리고 이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당이 된 지 저희도 한 보름밖에 안 됐어요. 주로 도덕성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의 의원님들이 또 그리고 언론이 함께 검증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검증을 하면서 이낙연 후보자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시죠.
제 질문은 61가지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리고 또 뉴라이트 측에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새누리당에서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많은 움직임을 가졌죠. 실제 건국절 제정 의도가 뭐였는지 매우 궁금했어요, 저도. 그리고 이런 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으로 이제 피신을 한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그 당시에 이 양쪽으로 좀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총련계 쪽에 있었던 분들이 전혀 신고를 못했다는 거예요. 최근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혹시 그 추가적으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살펴주시기를 그렇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예, 4.3과 마찬가지로 현대 굴곡진 역사의 큰 비극이었습니다. 단지 4.3보다는 좀 여순 사건의 해결이 좀 더딘 그 어떤 특수한 형편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 명예회복 이런 식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16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군사정변으로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원의 판결이든가요,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곳이 많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예, 오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마지막 질의로 경기도 파주갑의 윤호덕 의원입니다. 이렇게 총리의 후보자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그 다른 인사청문보다 상당히 막중하고 중요한 인사청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 정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우리도 제대로 검증해 보고 싶고 또 국민들도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정도는 좀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말로 상식적이고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인가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좀 봤어요. 7남매의 사실상 장남이시고 가족이 오손도손한 또 때로는 또 뭐 갈등도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그 가족으로서 건강한 시민이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 전 대통령님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에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셔서 큰 불행을 겪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 역량이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또 네 번째는